자, 일단 명제부터 해서 여러분들 신나게 놀고 오셨으니까 한번 복습 쭉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명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 명제라고 하는 거는 뭐였나요? 기억나요? 정확한 정의요? 참과 판별하는 거. 판별하는 거? 살짝 아쉬운데? 명확하게.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진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게 명제거든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지. 자, 근데 이 명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반대된다? 반대 조금 다른 개념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데 어떤 하나의 조건을 딱 던져주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조건이라고 하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변수의 값에 따라서요. 우리가 특정한 변수를 던져줄 때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나오는 거. 얘가 조건이라고 하는 애였어요. 자, 그래서 이 명제랑 조건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명제의 첫 번째요.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명제였다. P이면 Q이다. 얘를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냈다, 그지? P이면 Q이다를 P 화살표 Q 이렇게 적었었어요. 자, 여기서의 P라고 하는 거 얘가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충분 조건. 종류도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칠판으로만 봅시다. 그래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얘가 충분 조건이었다. 여기서 Q라고 하는 애는 뭐였나요? 필요 조건이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 P이면 Q이다에 있어서 쟤네들을 만족시키는 집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얘를 만족시키는 애들 다 모아놓은 거. 진리집합이죠. 여기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진리집합을 라지 P랑 라지 Q라고 적는데 얘들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 부분집합이죠. P가 Q에 대한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명제를 하면서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 것도 했었거든요. 부정이 뭐였죠? 반대로 되는 거. 그죠? 그게 부정이라고 했어요. P이면 Q이다를 부정시켜 볼래요? 물결. P. 이면 물결 Q가 네. 아니다. 아니지, 물결 Q이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물결이라고 하는 거는 not으로 읽어주시고요. not P이면 not Q이다 라고 하는 게 부정이잖아. 그러면 얘를 화살표로 나타내면 not P이면 not Q이다 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겠네.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적어요? 얘 진리집합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not P는 어떻게 적어? 진리집합으로. P 여집합. 그치, P 여집합이지. 그 다음에 not Q라고 하는 것은 Q 여집합일 거 아니야? 부응집합 관계에 있다 라는 걸로 적어줄 수가 있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요, 이 명제에서 볼 거는 모든 P에 대해서요 Q이다 라는 거, 얘 명제가 있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모든이라고 하는 거 얘는 진짜 전부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맞나요? 즉, 얘 관계에 있어서는요 단 한 개라도,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를 부정시키면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부정시키게 되면은 어떤 이 대공, 얘 P 대신에 X라고 합시다. 모든 X에 대해서 Q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얘 부정시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not Q이다가 되는 거죠. 얘가 부정시킨 관계에 있는 거다. 됐나요? 자, 다음 모든 말고 또 뭐 있었죠? 그리고가 있죠. 응? 그리고 모든 말고 어떤 X에 대해서 Q이다 라는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X에 대해서 Q이다 라고 하는 거는 단 하나만 만족시키면 된다고 했었어. 단 한 개만 있어도 된다. 자, 여기에서요 하나만 참고로, 얘네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거짓임을 보인다, 그거에 대한 예를 뭐라고 했었죠? 얘를 거짓이라고 보여주는 예를 뭐라고 했었나요? 어떤 명제가 거짓이다. 아니. 그 어떤 명제가 거짓이다. 그것에 대한 예시를 우리가 들었었어. 예시를 들어서 얘 틀렸네 라고 했잖아. 그때 그 예시의 이름이 뭐였어? 그 예시를 뭐라고 해? 반대되는 예다 해서 반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반례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명제다라는 거고요. 다음 조건이요. 조건을 보게 되면은 P 또는 Q라고 하는 거, 또는 Q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얘네들은 진리집합의 관계로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진리집합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은 뭘로? 또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개념이에요. 다음 P 그리고가 있다, 그지? 그리고는 어떤 개념이야? 얘는 교집합 관계에 있다. 얘네 두 개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다음 얘 부정시켜 볼래요? not P. 그쵸. 밑에 것도 부정시켜 봐요. 그쵸. not P 또는 not Q가 돼야 돼요. 좋네요. 잘하네요. 기억 잘하고 있군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명제와 조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다음, 이 명제에 있어서 P면 Q이다 라는 거랑 똑같은 게 있었어. P면 Q이다랑 똑같은 게 존재했어요. 뭐였죠? 기억이 나실까요? 명제 P면 Q이다가 있었어. 대우법? 대우라고 하죠. 얘랑 같은 게 not P,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거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관계가 어떤 관계? 대우 관계다. 자, 그리고 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거 위치를 바꿔요. 두 개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돼요. 얘는 어떤 관계? 역관계다. 그 다음 얘를 부정시켜요. 그러면 not P이면 not Q이다 라고 하는 게 돼요. 얘는 어떤 관계? 좋아요. 이 관계인데 이름은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다음 얘네 두 개의 관계에 있어서 얘네 두 개는 어떤 관계? 그쵸? 혁준이 좀 잘한다. 얘네 두 개는 이 관계고 얘네 두 개는 대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이야, 거짓이면 거짓이야. 근데 역관계에 있어서 얘랑 얘는 전혀 상관없는 애라고 했었어. 그치? 얘가 참일 때 얘는 따로 봐야 돼. 얘가 거짓이라고 해도 얘는 따로 봐야 돼요. 참 거짓을 따질 때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얘를 하면서 또 봤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우리 기차놀이를 했었잖아요.
맞나요? 얘네들 같은 걸로 계속 이어서 화살표 하나로만 가게끔 만들었었어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증명법이 나오죠. 자, 증명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다. 첫 번째, 대우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대우법은 뭐였어요? 대우법? 우리가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려고 봤더니 좀 애매해. 그러면 얘를 대우를 가지고 와서 그 대우라고 하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명제는 대우가 참이야?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참이죠. 걔 가지고 증명을 한다는 거야. 대우가 거짓이면 기존에 있던 애 거짓이다. 귀류법은 뭐였죠? 귀류법은 결론만 부정시키는 거. 그래서 기존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친다면 귀류법은 P이면 not Q이다를 가지고 증명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바꾼 애가 참이고 거짓일 때 기존에 있었던 애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자고. 자, 결론을 부정시킨 게 참이야.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 되는 거지. 이런 거야. 혁준이는 모쏠이다 라는 게 참이라고 한다면 혁준이는 모쏠이 아니다 얘로 봐야겠네. 혁준이는 모쏠이다, 혁준이는 모쏠이 아니다 라고 봤을 때 모쏠이 아니다가 참이라고 한다면 모쏠이다 라고 하는 게 거짓이 되겠지. 결론만 바꾼 거라서 그래. 얘가 거짓이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참이 되겠죠. 얘를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다. 근데 이 두 개의 문제는 쭉 줄글로 주어주고 중간에 빈칸 뚫어 놓은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는 절대부등식으로 넘어와요. 자, 절대부등식에서 우리가 했었던 개념도 있고 할 개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놀러 가기 전에 했었던 게 뭐냐면은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했거든요. 즉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어요. 자,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점수 평균 내는 것처럼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걸로 적어줄 수가 있고요. 기하 평균은 뭐냐면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A, B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겁니다. 근데 얘요, 2개, 3개, 4개, N개까지 다 확장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2개밖에 못해요. 왜냐면은 3개, 4개, 5개로 확장을 시키면은 이 루트라고 하는 애가 루트가 아니게 돼요. 얘가 루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곱해서 나오는 숫자를 나타낸 거잖아. 3개가 되면은 세제곱을 해서 나오는 숫자로 표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대수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대수 과정에 이제 제일 시작하자마자 지수 파트가 나와요. 거기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산술기하 평균이 나오더라도 얘밖에 사용을 못해요.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관계에 있어서 얘가 성립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얘를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였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시작 조건, A도 양수, B도 양수여야 한다. 얘가 없으면 산술기하를 못 써요. 됐나요? 그래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산술기하 평균이 만족된다.
자, 근데 여기서의 등호는 언제 성립돼요? 진짜 다 까먹었구나. 여기 재생시. 등호는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거랑 같을 때 등호가 만족이 돼요. 즉 얘랑 같을 때 여기 있는 등호가 되면서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랑 같다. 언제? A랑 B가 같을 때.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출제되는 게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로 A 더하기 B에 대해서 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얘가 첫 번째 문구로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A, B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지금 이 부등호 잘 봐봐. 얘가 주인공이야, A 더하기 B가 주인공이야. 부등호 방향 봤을 때 얘 최소값만 주어지잖아. 그래서 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고, A, B만 봐봐. 얘가 주인공이야. 얘 부등호 방향 봤을 때 최대값이 나와. 그래서 A, B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나왔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조건 얘야. 여전히 얘야.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해. 알겠죠? 얘가 산술기하 평균이고요. 다음, 그 다음으로 배울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 사람들이 만든 공식이겠죠. 자, 그래서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얘는 조금 복잡한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거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네들이 있을 때 이런 관계가 만족된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는 더 큽니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전부 다 전개하게 되면은 왼쪽에 ax 빼기 by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해서 절대부등식이 증명이 됩니다. 근데 증명까지는 여기서는 적진 않을 거고요. 얘만 외우셔야 돼요. 얘를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 다음 두 번째로는 ax 더하기 by의 최대값. 얘로 주어져요. 여기서 x, y는 진짜 문자로 나오고요. 그대로 x, y로 나오고요. a랑 b는 숫자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출제를 가능하다. 자, 여기서의 a, b, x, y라고 하는 거, 얘에 대한 조건도 있겠죠? 산술기하 평균은 얘네들이 전부 다 양수일 때 만족이 됐잖아요. 얘네들은 실수기만 하면 돼요. 허수가 아니고 실수기만 하면은 만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좀 더 사용이 많이 될 텐데 얘를 제일 못해요. 왜? 빡세요. 찾기가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본에 보면은 그 두 개가 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절대부등식 중에서 우리 책에 있었던 거 전부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외우시면은 좀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책으로 넘어갑니다. 자, 1160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1160번) 문제부터 같이 보긴 할 건데, 얘는 잠깐 조금만 있다가 정훈이가 오면은 같이 한번 보고요. 문제는 오기 와요. 네, 이제 곧 올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요약본 좀 외워보실까요? 자, 절대부등식 202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202페이지에 우리 절대부등식을 했었잖아요. 했었던 거라서 유형별로 좀 간단하게 볼만한 것들 좀 보고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자, 일단 1160번 문제. 우리 얘는 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얘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항상 성립한대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절대 부등식이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기억번부터 니은번, 디귿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먼저 기억번입니다.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b 더하기 b분의 a제곱이야.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데 얘가 맞는지 한번 보자. 지금 얘 분모가 다르잖아요.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분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통분시킬 거예요. 통분시키면 a제곱 b분의 a 4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고 하는 게 되고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거잖아. 맞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깔끔하게 분모 없애보자고. 그래서 a 4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고 하는 게 3a 제곱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또 정리를 할 거야. 얘를 또 정리를 할 건데 얘를 왼쪽으로 넘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완전 제곱식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얘 그냥 2a 제곱 b만 넘겨도 돼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나오고 남아있는 게 a 제곱 b예요. 근데 이 상황에 있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까? 아니거든요. 지금 b라고 하는 거가 양수라고 본다면 발레를 하나만 들어주면 되죠. 자, a제곱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4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죠. 다음 b라고 하는 거 이게 양수가 돼도 되겠다. 4가 된다고 해봅시다. 얘가 4가 된다면 부동호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번은 틀렸다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발레로 들어주는 게 절대부등식에서 틀렸다라고 보여주기가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발레는 뭐 적절한 거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 니은번 보시죠. 니은번 보게 되면 1 플러스 2분의 a라고 하는 게 루트 1 플러스 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루트가 들어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양변 제곱해야 된다. 그래서 얘 양변에 2부터 곱한 다음에 제곱할게요. 그러면 2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4 플러스 4a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전기를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되니까 얘네들 사라집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거는 a제곱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맞나요? 근데 a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니은번은 맞겠죠. 다음 디귿번입니다. 루트 2분의 ab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2분의 루트 a 플러스 루트 b야. 자, 얘 루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제곱해야 될 거다. 자, 제곱 한번 해보자.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4분의 a 플러스 b에 플러스 2루트 ab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근데 얘네들을 다 왼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로 통분시키면서 얘는 a 플러스 b가 남아 있어요. 그대로. 그 다음 마이너스 2 루트 ab니까 얘가 뭐랑 같죠?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디귿번 맞는 거죠. 그래서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 발레 잘 사용해주고, 그 다음 분모 다르다 통분해주시고, 루트 있다 제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했었던 거고요. 쭉 넘어가죠. 자, 유형 3번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 산술기하 평균이거든요. 117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1172번. 자, 1172번 문제 보게 되면은 a분의 b 플러스 c 더하기 b분의 c 플러스 a 더하기 c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 주어져 있다. 자,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까 감이 오실까? 얘 보게 되면은 통분을 시키기에는 분모가 아직 문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따로따로 뗄 거예요. 요렇게 떼고 요렇게 떼버릴 겁니다. 그러면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라는 걸로 정리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해야 될 것 뭘까요? 산수기호 평균에서 그죠? B분의 B더 B분의 A. 자,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릴 수 있었던 거 문제 속에서 양수 A, B, C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다. 자, 그래서 A분의 B라고 하는 애, B분의 A라고 하는 애, 얘네 두 개를 묶어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으로 얘네들이 이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 다음으로 묶어줄 거는 A분의 C라고 하는 애랑 C분의 A라고 하는 애 두 개 묶어서 산술기하 평균 이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다음 마지막 B분의 C라고 하는 애랑 C분의 B라고 하는 애랑 두 개 묶어서 산술기하 평균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근데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두 개가 동일할 때가 될 거다. 즉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고요. B제곱이랑 C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A제곱은 B제곱은 C제곱이 된다. 즉 양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 얘가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만 체크해 주시고 최소값들 구하라고 하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6이 되겠죠. 이 정도만 풀어주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1175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이 그래프로 되어 있는 문제를 풀 겁니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 곱하기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 얘가 최소가 될 때 A, B의 관계의 그래프로 바르게 나타내야 된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산술기하 평균, 그 다음엔 코시-슈브르츠 분식이 있어.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얘는 산술기하로 쓸 거야. 왜? 단서가 양수 AB거든. 양수 AB로 주어진다면 웬만하면 산술기하 평균 쓴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전개부터 해보자. 다 분배법칙 써서 전개하게 되면은 1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4A 플러스 4라고 하는 값으로 정리가 되고요. 얘는 5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4A B분의 4A 라고 계산이 될 거다. 자, 여기서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니까 최소가 될 때니까 얘가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 얘도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으로 이러한 관계가 만족이 된다. 아, 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얘 약분 여기 루트 4가 있으니까 2죠. 2 곱하기 2 결국 4가 최소값으로 정해진다라는 거죠. 자, 4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는 등호 조건이 만족된다는 거고 A분의 B라고 하는 게 B분의 4A랑 같다. 자, 얘랑 같은 게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그죠? B제곱은 4A 제곱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B라고 하는 게 Y축에 있고 A라고 하는 게 X축에 있잖아요. 얘를 Y라고 생각하고 얘를 X라고 생각한다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될 거다. 맞나요? 근데 둘 다 양수라고 하니까 마이너스는 떼주겠죠. 그래서 2x에 대한 그래프 2번이 정답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다음 1179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179번 문제 보게 되면은 가조건 A, B가 9일 때, 자, 여기서 형광펜 하나, A 플러스 B의 최소값, 여기다가 형광펜. 자,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출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뭐냐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 그 다음 A, B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 가능하다고 했다. 근데 A, B가 주어졌을 때 A 더하기 B에 대한 최소값이기 때문에 얘는 산술기하 평균 써야 된다. 자,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루트 AB라고 가능하다. AB가 9기 때문에 결국 얘는 6이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에 대한 최소값은 6이 되겠죠. 다음 나 조건 보게 되면은 얘는 또 전개를 시켜야 된다. A 더하기 4B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곱해져 있어요. 다 전개시키게 되면은 얘가 정리해왔거든요. 5 플러스 a분의 4b 플러스 b분의 a. 자, 그럼 얘가 산술기하 평균 적용되면서 4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5랑 더하라고 하니까 최소값은 9가 되겠다. 다음 다조건입니다. 다조건 보게 되면 3개가 곱해져 있는데 자, 얘를 계산을 할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거 곱하기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a라고 하는 거를 먼저 분배 법칙을 다 써. 그러면 1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c분의 a라고 하는 게 나오고 b를 전개하면은 a분의 b 플러스 1 플러스 c분의 b 이렇게 나타낼 거야. 다음 c 전개하게 되면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1이라고 나타낼 거거든. 왜 굳이 이렇게 나타냈을까? 네, 묶어서 계산할 거예요. 제죠? 그죠? 그래서 얘 묶어서 문자들이 있는 거 최소값들이 6이었잖아요. 그죠?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죠? 9가 되죠. 자, 얘 저 모양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거든요. 이 모양. 그래서 이 모양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거다. 그래서 얘네들 일단 1179번 답은 6 더하기 9 더하기 9 하면서 24가 되겠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유형 5번으로 넘어가죠. 유형 5번 보시게 되면은 1182번 대표 문제를 보고 뒤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보자. 자, 1182번이다. 1182번 문제 보게 되면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고 x 값을 구하라. 자, 근데 여기서 힌트가 될 게 뭘까? 여기서 힌트가 될 거는 x라고 하는 게 5보다 크다라는 거야. 자, 얘가 왜 힌트냐? 자, 얘 조건이 주어지면서 x라고 하는 게 항상 양수가 되고요. x-5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양수 합의 최소값이 되면서 산술기하 평균이 된다. 자, 이 산술기하 평균을 적으려면 어떤 모양이 가장 편할까? 문자라고 하는 것들 곱해서 사라지는 게 가장 편할 거 아니니 얘를 바꿀 거야. 분모를 바꾸는 거는 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x 대신에 x-5라고 하는 걸로 변형을 시킬 거다. 그래서 서로 역수관계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5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얘가 양수기 때문에 두 개의 양수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이 만족되면서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네. 즉, 제 처음에 주어졌던 문자가 7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7이 되겠지. 근데 언제 두 개가 같을 때. 그죠? 그러면 얘네 두 개가 같게 하는 x값 얼마일까? x라고 하는 게 x-5, x-5분의 1인가? 6일 땐가? n이 해주시면 맞지 않아요? 6이 맞네요. 그죠? 6이 될 때 갖게 되겠다라는 거죠. 얘로 봐야 되는 거죠. 얘 산술기하로 얘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풀면 얘 제곱이 1이니까 x가 6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는 6이 되고요. m이라고 하는 거는 7이 되겠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1187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1187번 문제 보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0분의 x 플러스 1이야. 얘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진대.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x 플러스 1 제곱 묶은 다음에 9를 더해서 완전적 형태로 묶은 다음에 네.
그리고요. x 그 분모를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x 플러스 1분의 9 라고 하기는 그 말이구나. 오케이, 맞아요. 맞는데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분자 분모를 x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분모가 x 플러스 1 더하기에 x 플러스 1분의 9 분의 1로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최소값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작성할 수가 있다. 왜? 양수고 양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은 2 곱하기 3, 즉 6이라고 하는 게 최소값이 나올 거다. 자, 분모가 제일 작아야 얘가 제일 커. 맞지? 그래서 얘가 6분의 1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최대값이 6분의 1이고요. 최소값은 얘랑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얼마죠? x가? x 플러스 2일 때 가능하다, 그죠? 자, 그래서 2랑 6분의 1이랑 더하면 6분의 1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산술기하꼴로 우리가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야. 되죠? 이런 문제들이 꽤나 출제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눈에 딱 처음 봤을 때 안 보이거든요. 쟤를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자, 다음입니다. 6번 유형으로 넘어가요. 혹시 종인이랑 연락은 안 되나요? 네. 전화를 3번 했는데 안 받으셔서. 자, 1189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도형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시험에 도형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하나는 나올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189번 문제 보게 되면은 길이가 60m인 철망으로 어떤 모양을 만든대요.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다. 이때 우리 전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전체 길이가 60이라는 거, 얘가 힌트거든요. 자, 세로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걸 필요한 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x가 필요한 거야. 됐니? 더 띄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로축으로 써야 되는 거는 5x라고 하는 값이다. 자, 그러면 이 가로 길이는 뭐가 될 수 있을까? y라고 두죠. 그죠? 이만큼의 길이를 y라고 둔다면 5x 더하기 2y라고 하는 게 60이 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y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다. 왜? 넓이잖아. 맞니? 더하기가 주어졌고요. xy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할 거다. 맞니? 자, 그래서 5x 플러스 2y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게 된다면 2 곱하기 루트에 얘네 두 개 곱한 10xy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xy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다. 자, 얘 약분시켜서 30 제곱해서 900이라고 하는 게 10xy가 돼야 되네. 그래서 xy라고 하는 게 90이 돼야 된다. 넓이가 9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다음 1192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1192번 보게 되면은 어떤 P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는데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 그리고 수선의 발을 재라고 한다. 자, 넓이가 S1, S2다.
무슨 소리야? 자, A, B에 대해서 얘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먼저 얘 가지고 방정식을 한번 봐야죠.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y는 mx 플러스 3 플러스 4라고 적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mx 플러스 3m 플러스 4라고 작성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x절편이랑 y절편을 각각 구할 수가 있네. 이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0,3m 플러스 4가 되고요. x절편은 얼마가 나오나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마이너스 m분의 3m 플러스 4,0 얘가 이렇게 나와요. x좌표가. 자, 그러면 S1이라고 하는 거 한번 구해보자. 여기가 S1이고 얘가 S2거든요. 자, S1이라고 하는 애는 밑변부터 마이너스 3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길이가 나올 거다. 그래서 m분의 3m 플러스 4 마이너스 3 얘가 밑변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m 약분되면서 3이 사라지거든요.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m분의 4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얘가 밑변이고요. 다음 높이는 4죠. 얘가 4인데 2분의 1 곱할 거니까 2를 곱해 줄게요. 즉 S1이라고 하는 거는 n분의 8이라고 하는 넓이가 나옵니다. 다음 S2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밑변부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거든요. 3이죠. 그 다음 높이 봅시다. 4에서 3m 플러스 4까지야. 3m이 높이가 되겠네. 근데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2분의 3m을 곱해주면은 결국 2분의 9m이라고 하는 게 S2가 된다. 즉 S1 더하기 S2라고 하는 애는 m분의 8 플러스 2분의 9m이 되면서 m이 양수라며 맞니? 기울기가 양수라고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산술기와 평균이 만족이 된다라는 거죠. 얘는 2 곱하기에 루트에 얘네 두 개를 곱하면은 4 곱하기 9, 36이 됩니다. 12죠. 그래서 최소값은 12가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에도 산술기와 평균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유형 7번 넘어갑니다. 유형 7번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오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하긴 했는데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한번 적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A, B, C, X, Y, Z 모두 실수가 돼요. 모두 실수일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음 두 개짜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게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로 적어줄 수 있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여기서 A, B는 숫자로 주어지고요. X, Y는 진짜 문자로 주어질 겁니다. 다음, 세 개짜리도 한번 같이 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곱으로 정리가 된다. 얘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위에서 등호 관계는 어떻게 되죠? 언제 등호가 가능한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랑 X랑 친구입니다. 숫자는 분모로 갈 거예요. 그러면 A분의 X가 되죠? 자, B랑 Y랑 친구예요. 숫자를 분모로 보냅니다. B분의 Y죠.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세 개짜리는요? 똑같겠죠.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아야 되는데 하나 더 C분의 Z라고 하는 거랑 같을 때 등호가 작성이 된다. 등호가 저때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이 될 거냐? 1198번 문제 봐요. 여기 밑에다 적어볼게요. 자, 1198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2A 플러스 4B라고 하는 게 11이라고 주어져 있어. 아니, 1이라고 주어져 있네. 얘가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A분의 4 플러스
b분의 2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j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냐 라는 거야. 자, 얘네들 두 개를 잘 봐봐. 얘랑요 두 개를 곱하면은 a는 a, b는 b 사라지죠. 다음은 a분의 b 살아있을 거고 b분의 a 살아있어요. 얘네들 지금 양수 ab라고 주어졌거든요. 얘 산술기하 평균 써도 돼요. 산술기하 평균 쓰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파트니까 걔로도 한번 풀어줄게요. 먼저 코시로 풀고 얘 산술기하 평균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풀 때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일단 간단해진다는 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느낌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얘 곱하기 a분의 4 플러스 b분의 2요. 자, 왜 얘로 곱하냐면은 얘를 a제곱이라고 보고 얘를 x제곱이라고 생각해봐봐.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ax야. 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는 ax 더하기 by가 올 거잖아. 양변에 얘 루트 씌운 거랑 얘 루트 씌운 거랑 곱하면은 2루트2지. 맞니? 다음, 얘 루트한 거랑 얘 루트한 거랑 곱하면은 얘도 2루트야. 지금 우변에 정확한 숫자로 주어진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가 1이었잖아요. 루트 8 더하기 루트 8에다가 제곱을 시키면은 4 곱하기 8, 4, 8, 32. 얘가 되면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32입니다로 구할 수가 있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자, 근데 지금 문제 첫 번째를 봤을 때 A랑 B가 양수라고 나와 있거든. 나 같으면은 얘 양수 보자마자 뭘 했냐면은 산술기하 평균으로 들어갔을 거야. 잘 봐.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곱할 거야. 얘네들 곱하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아니고 전개시킬 거야. 그러면 8 플러스 a분의 16b 플러스 b분의 4a 얘로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얘가 산술기하 평균을 만족시키잖아. 맞니? 그럼 얘 최소값이 얼마지? 8, 16. 두 개 곱하면 64라서 루트 64하면 8이고 2 곱해서 16보다 크거나 같다. 얘 16이죠. 그래서 최소값이 32가 나와요. 똑같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든 산술기하로 풀든 풀려야. 왜? AB가 양수라서요. 됐나요? 만약에 AB라고 하는 게 실수라고 나왔으면 얘는 못 쓰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문제 처음에 딱 단서 잡을 때 둘 다 양수 나왔네?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실수가 나왔다? 아, 얘는 코시-슈바르츠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200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얘만 보고 다음 용어로 넘어가죠. 자, 1200번 문제 보게 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하는 게 4야. 얘를 왜 보자고 한지 알겠지? 3개가 나왔어. 그래서 같이 보자고 한 이유입니다.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16이래. x값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거야. 자, 얘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로 생각을 해볼까? 근데 x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부등식만 알아. 저기 있는 밑에 있는 저식 쟤만 아는 상황이야. 좋아. 맞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얘를 개수를 1, 1, 1 세워서 3 곱하기 얘 제곱들 한 게 얘의 제곱이다?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x를 정리를 할 겁니다. 넘길 거예요. y 더하기 z라고 하는 거를 4 빼기 x라고 하는 걸로 바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16 빼기 x제곱이라고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있어서 얘 가지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y 더하기 z라고 하는 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하는 거 x로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x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즉, 얘 가지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푼다면 1제곱 더하기 1제곱 곱하기에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하는 게 y 플러스 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자리에 x에 대한 관계식을 대입해서 32 빼기 2x 제곱이라고 나타낼 거고요. 얘를 대입해서 제곱시키겠다, 그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할 거야. 다 오른쪽으로 넘겨.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그럼 x라고 하는 게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서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최대값 4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 자, 다음 코시 슈바르츠도 마찬가지로 도형에 대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문제는 1205번 문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1205번 문제 보게 되면 원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밖에 있는 원이 조금 찌그러진 것 같지만은 그거는 눈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얘네들 반지름이 2랑 3이래요. 자, 근데 지금 A, B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점이고요. X, Y라고 하는 게 밖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AX 플러스 BY에 대해서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얘 그림이 나왔을 때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코시 슈바르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관계에 있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 얘의 제곱이요. 됐나요? 자, a랑 a, b라고 하는 거랑 y, x, y라고 하는 거는 원 위의 점이야. 자, 근데 원의 중심이 원점이거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야? 4가 되지. 원방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잖아. 얘가 4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죠. 반지름이 제곱이 되니까 9잖아. 그러면 4구 36이야.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ax 더하기 by라고 하는 게 될 수 있는 최대값은 6이겠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겠지. 그래서 두 개를 차이를 구하면 12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원방이랑 같이 연계도 되는데 잘 보시고요. 위에 있는 1204번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풀어보셔야 됩니다. 꼭. 자, 넘어가시죠. 자, 함수로 넘어갑니다. 우리 함수 했었잖아요. 기억 나실까? 자, 우리 함수를 했었는데 함수라고 하는 건 뭐야? x 하나에 y 하나가 정해지는 게 함수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기말에 이런 문제도 1번으로 출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중 함수가 아닌 그래프는, 함수가 아닌 것은 얘 함수니? 얘 원함수라고 안 하지. 원방정식이라고 그러지. 왜 원함수가 아닐까? x 하나에 그쵸, 두 개의 y 값이 있으니까 함수가 아닌 겁니다. 되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x 하나에 반드시 y가 하나여야만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그 역은 성립되지 않아요. 자, 우리 명제를 했잖아요. 그죠? x 하나에 y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자.
x 한 개에 y 하나야. 자, 여기에 대한 여기야. y 한 개에 x 한 개. 얘는 함수니? 아닐 거거든요. 왜? 기존에 있었던 명제하고 여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y 하나에 x 하나는 함수가 되는 게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x 하나에 y가 하나가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함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 부분에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죠. 자, 여기서 x에서 y로의가 나와요. 자, 물론 y에서 x로의라고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랑 y라고 하는 거는 집합이에요. 얘네들은 숫자들이 많은 집합들인데 얘네들을 화살표로 우리 짝짓기 게임을 하는 거야. 사랑의 짝대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의 이 x에 해당하는 거 얘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니? 정의역이죠. 자, 여기서 y가 공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역이라고 하는 애 안에 좀 특별한 애가 있었다고 했다? 치역. 선택된 애들이 치역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했었던 거니까 좀 간단한 걸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다 풀려 있죠? 네. 조금 늦었는데? 몇 번을 보면 될까요? 간단한 걸로 봅시다. 1222번이요. 지금 x에서 y로의거든요. x가 정의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x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 0, 1이 있는 거야. 자, 다음 y라고 하는 애는 0, 1, 2, 3, 4가 있어. 3까지네. 자, 1번 봐봐. y는 x 플러스 2야. 얘네들 다 대입시켜도 y에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y는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 자, 여기에다가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1, 0, 1을 대입했을 때 각각 0, 1, 0이 나오죠. y값 다 있거든요. 만족됩니다. 다음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자, 얘는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y가 4가 나와야 돼요. 근데 4가 없잖아요. 대응 못 시키죠. 그래서 얘가 함수가 안 됩니다. x랑 y가 저렇게 정해졌을 때 함수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죠. 다음 함수값 구하기. 자, 함수값 구하기인데 함수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가 않나 봐요. 자, 근데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동음이어가 있거든요. 아니, 동음이어가 아니지. 다이어거든요. 어? 아닌데? 야, 뭐야 그거. 윤이요. 아닌데? 아니, 이게 똑같은 뜻인데 여러 가지로 되는 거. 동음이어는 같은 발음으로 나는데 뜻이 다른 거잖아. 그거 말고요. 이것들아. 뜻은 같은데 다른 단어가 있는 거. 동의어. 통이요. 동의어. 동의어 맞다고. 의미가 같은 단어. 동의어라고. 의미는 같은데. 네. 자, 봐요. 자, y값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y값은? 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음, 함수값은? 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음, fx 값은? 하고 물어봐요. 근데 얘네들의 결론은 다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야. y값은, 함수값은, fx는 다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함수값이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함수값이 뭐예요? y요. 너네 함수 풀 때 y는 어쩌고 저쩌고 x 하고 풀잖아요. 이렇게 풀 거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y값을 어떻게든 찾잖아요. 왜? x를 대입만 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게 함수값인데 그게 y값이기도 하고요. fx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fx로 나타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fa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의 뜻은 x 자리에 a 대입을 해라 라는 거잖아. 그때 나오는 y 값을 fa 값이라고 나타내는 거잖아. 얘를 헷갈려서 함수를 못하는 친구들이 꽤나 돼요. 그러진 맙시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여기 있는 거 다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조금? 해서 이거 개념만 좀 빠르게 했던 것까지 좀 보고요. 질문, 풍구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봅시다. 자, 일단 치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함수 값을 구하는 거 유형 3번이다. 그죠? 자, 얘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얘 위에다가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얘는 뭐냐면은 합성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합성 함수까지는 나갔지 않나요? 역함수 전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합성 함수가 뭐냐면은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얘네들을 합친다라는 건데, 얘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합성시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유형에서는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얘를 k라고 하는 간단한 문자로 치환을 시켜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4번 문제 보시게 되면 1, 2, 3, 4는 f의 4분의 x-1이라고 하는 게 2x 플러스 1이래. 자, 얘를 봤을 때 원래 정석적인 풀이,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풀이는 얘를 t라고 치환을 시킬 거야. 그러면 ft라고 하는 애는 하고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x 대신에 뭘 대입하라는 거냐면 얘 정리하면서 x는 4t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시켜서 8t 플러스 3이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한 다음에 구하라는 거야. 뭐를? f2를. 여기다 2 대입하면 16 더하기 3, 19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렇게 계산을 하라는 게 이 문제에서의 출제 의도인데, 그럴 필요가 왜 있냐. 야, f2 구하래.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봐봐. f2 구하래. x 자리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예? 9죠. 여기다 9 집어넣으면 19 나오잖아요. 굳이 이렇게 왜 바꿔요? 그죠? 굳이 필요 없는 유형이다, 이 말씀입니다. 됐나요? 넘어가죠. 다음 정의역, 공역, 치역 했고요. 다음 서로 같은 함수 보시죠. 유형 5번입니다. 유형 5번에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양이 같아도 같은 함수죠. 하지만 같은 x를 넣었을 때 같은 y가 나온다? 그러기만 해도 같은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함수예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 있는데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랑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 두 개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함수예요. 왜? 마이너스 1 대입해도 1 나오고요. 0 대입하면 0 나오고요. 1 대입하면 1 나오거든요. 같은 x에 같은 y가 나오네? 그러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자, 1대1 대응, 아니, 항등함수랑 상수함수까지만 보고. 자, 여기서는 개념 설명만 할게요.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랑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었었나요? 1대1 대응이 큰 거예요? 1대1 함수가 큰 거예요? 1대1 함수요. 1대1 함수죠. 자, 1대1 함수는 뭐냐면은 x 하나에 y 하나면 돼.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붙지. 왜? x 하나에 y 하나라고 하는 거는 얘는 함수에 대한 정의야. 근데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y 하나에 x 하나도 포함이 돼야 돼. 두 개의 조건 다 만족시키는 게 1대1 함수야. 알겠니? x 하나에 y 하나, 얘는 함수가 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 돼. 근데 y 하나에 x 하나가 대응되는 거, 그게 1대1 함수야.
근데 1대1 대응은 뭘까?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되거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1대1 함수여야 해, 당연히. 근데 1대1 대응은 뭐냐면은 치역이랑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돼요. 그게 1대1 대응이에요. 자, 근데 1대1 대응이 중요해요. 왜? 얘가 역함수가 생기기 위한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하나는 적어 놓으시죠. 1대1 대응 위에다가 역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적어주세요.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그냥 미리 앞에서도 적어 놓는 거예요. 역함수가 생기기 위한 기본 조건 1대1 대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뭐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가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라고 하는 게 존재했습니다. 항등함수는 뭐였나요? 기억나요? 이걸로 하나 나눴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 x 자기 자신을 함수에 넣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네 라는 거야. 그게 항등함수라는 거야. 네. 자,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 전체 실수 범위로 봤을 때 항등함수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y는 x요. 자, 근데 항등함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 정역이 얘일 때요. 얘네 두 개 다 항등함수예요. 자, 보세요. 봐요. 정역이 0이랑 1이에요. x제곱에다가 0 대입하면 0 나오죠. 1 대입하면 1 나오거든요. 항등함수가 됩니다. 알겠죠? 정의역에 따라서 항등함수가 정해진다라는 거야. 항등함수인 것은 하고 당연히 아니지. y는 x밖에 없는데 뭔 개소리야 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 얘가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상수함수는 뭐죠? 혁준? 상수요? 상수함수는 뭐였죠? 기억나요? 기억이 나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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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하. 상수. 네.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같은 y 값이 나오는 게 상수함수입니다. 자, 상수함수의 생긴 모양은 x축에 평행하게끔 그려져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함수에서 배우는 네 가지 함수 모양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입니다. 알겠나요?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물론 뒤에 유형이 있긴 한데요. 하나만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참고로 알려주자면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근데 정의역이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고요. 치역이라고 하는 게요. 마이너스 2부터 해서 3까지라고 합시다. 자, 이런 함수인데 1대1 대응을 만들어래요.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기억이 나실까? 얘네들 사각형 만들려고 했었거든. 정역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 쭉 선 하나 그어놔. 다음 1이야. 1에도 쭉 하나 그려놔. 다음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해서 3까지야. 쭉 그어놔. 그리고 나서는 양 끝 모서리 있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를 쭉 이어주면 돼. 단 x 하나에 y 하나가 되게끔.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가 그려져.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 얘 직선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곡선으로 그려도 1대1 대응이 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양 끝점을 이어야 된다는 거야. 됐니?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얘가 1,3이라고 하는 점 이 두 개를 이어주면 돼. 어떻게든 이어.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됐니? 또 있지. 뭐 있어? 왼쪽에서 그치. 여기에도 있잖아, 점이. 여기에도 있는 거잖아. 대충 그려. 단 x 하나에 y 하나, y 하나에 x 하나가 되게끔. 그게 1대1 대응의 함수가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죠. 왜? 너네가 이때 어려워했어요. 이거 할 때 되게 어려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자주 나오는 거는 직선이에요. 1차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양 끝점 쭉 그어주면 되는데 그걸 못했었어. 물론 다음 시간에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만 보시죠. 절대부등식하고 함수 복습한 겁니다. 알겠죠?